여기 하단선의 부근에 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서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안녕하세요. 올바른 해외 선물 트레이딩 올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볼린저 밴드 지표를 오실레이터 중 제일 좋은 스토캐스틱과 함께 결합해서 더 높은 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표들을 각자 하나씩 썼을 때 단점을 꼽아보자면,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다 해서 반등이 나올 거라 해서 포지션을 진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들 종종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역시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 포지션 진입,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 포지션 진입 같은 방법을 채택하다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는 순간 손실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지표이긴 하지만 추세의 강도는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위치와 변동성은 잘 보여주지만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알아가 보기 전에 초보자분들을 위하여 이 지표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자면, 이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그 사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끝에 있는 80 이상에 있다고 하면 과매수 구간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20 이하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서 상단선과 하단선이 표준 편차만큼 벌어진 정도를 보여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 포지션 진입,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 포지션 진입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허나 이러한 박스권이나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추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면서 잘못된 신호를 종종 주기도 하죠. 이러한 각 지표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개를 결합하는 방식이 스토캐스틱 더하기 볼린저 밴드인데, 이 스토캐스틱은 힘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고, 볼린저는 가격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본다면 그 가격에서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 또는 힘이 꺾여서 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에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 포지션 진입하는 방법부터 알아가 보죠.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캔들의 모습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스토캐스틱이 20 이하 과매도 구간에 있는데 K%선이 이 D%선을 골든 크로스를 한다면 이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매도 포지션 역시도 이 80 이상의 과매수 상태에 들어왔으며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터치를 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이때 K%선이 D%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익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있게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중심선에 닿았을 때나 아니면 이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반대로 흘러갈 때 이때 빠르게 청산해 주시는 게 좋으시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투자자라면 매도 포지션일 경우 하단선에 닿았을 때, 매수 포지션일 경우에는 상단선 근처 부근에 왔을 때 익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률 높은 매매가 가능하게 도와주는데요. 다른 차트도 한번 보자면, 스토캐스틱과 같이 보는 이 매매 방식이 좋은 게, 만약에 볼린저 밴드만 이용했다면 여기 하단선의 부근에 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서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스토캐스틱을 같이 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에서는 이 부분에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흘러가다가 이 부분에서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선에 닿았을 땐 아직 골든 크로스 미발생, 골든 크로스 발생 시 상승. 그러다가 안정성 있게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중심선이나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빠르게 익절, 조금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상단선까지 봐주셔도 되십니다. 옆에 보시면 매도 포지션도 동일합니다. 이 상단선에 닿았다 해서 바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라고 하면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하지만 스토캐스틱을 같이 보자면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긴 했으나 이 부분에선 전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을 때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도 역시도 안정성 있게 중심선에서 익절을 선택했다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끝나는 상황이 나오던가요. 이러한 매매 방식은 보통 횡보장에서 잘 맞는 모습을 더욱더 높게 보여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장 시작하는 시간 22시 30분 혹은 갑자기 CPI나 뭐 이런 외부 다시 CPI 발표나 FOMC 발표 같은 이런 갑자기 물량이 터지는 시간에서는 이 캔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해서 바로 진입하면 조금 올라가다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장 시간대나 발표 시간, 외부 요인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이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포지션을 진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매매 방식은 손절 기준을 가지고 매매 진입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선에 닿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해서 바로 진입했다가 이렇게 길게 하락하는 모습도 가끔 나오니까요. 저는 본인이 들어간 포지션에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까지 만약 더 하락한다고 한다면 손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도 동일합니다. 상단선에 닿고 스토캐스틱 역시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사이에서 확실하게 손절을 해주시는 게 수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정리해보자면 스토캐스틱으로 우리는 시장의 힘을 찾고 볼린저 밴드로는 가격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해 사용한다면 힘과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 즉 가짜 신호를 피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진입과 청산 역시 훨씬 더 명확하게 잡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표든 동일하지만 지표는 확률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매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 개설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트레이딩 올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